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혹시 안 보일까봐 위에다 써요. 3t는 120이죠. 그래서 t는 얼마입니까? 40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열평형된 이 온도가 40도라는 걸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또 열평형된 온도가 40이니까 여기다가 40을 대입하시면 고온의 물체가 이른 열량이 얼마라는 걸 확인할 수 있냐면 4000인데요. 질량을 g으로 넣으셨잖아요. 그러면 열량 단위가 뭘까요? 칼로리이고요. 여러분들이 질량 단위를 킬로그램으로 넣으시면 킬로칼로리가 돼요. 대답도 해야 돼? 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g으로 넣기 때문에 이때 뜨거운 물체가 열을 4000칼로리만큼 줬어. 이런 얘기야. 알겠습니까? 네. 질량 단위가 g이 된 칼로리, 킬로그램일 때 킬로칼로리.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도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똑같이 4000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열량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량이라는 건 고온의 물질에서 고온의 물질이 이룬 열량과 저온의 물질에 얻은 열량, 그래서 이게 같다라고 하는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이거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로 계산하시면 돼. 되겠어? 그래서 뜨거운 물질에서 차가운 물질 쪽으로 열이 이동하는 건데, 제가요 뭐 좀 물어볼게요. 요거 가로축이 시간이거든요. 시간. 자, 그래도 내가 똑같이 1분 간격으로 잘랐다고 치자. 똑같이 1분 간격으로 잘랐다고 치자. 똑같이 1분 간격으로 잘랐을 때 보면 이동한 열의 양이 한결같이 일정할까 아니면 다를까? 처음 1분 동안 이동한 열의 양. 열평형이 되기 직전 1분 동안 이동한 열의 양. 이게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왜냐면 처음에는요. A라고 하는 물체의 온도가 이만큼 변할 정도의 이만큼의 열이 1분 동안 이동한 거야. 근데 나중에는요. 똑같이 A라고 하는 물체의 온도가 그래서 이 온도에서 이 온도가 될 정도의 요만큼만 열이 이동한 거야. 보이니?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에 열이 이동할 때 이동한 열의 양이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무조건 처음에 이동한 열의 양이 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동하는 열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됐죠. 일정하지 않아 그래프가 곡선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동하는 열의 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온도가 같아지면 더 이상 열이 이동 안 하는 건데, 그러면 열이 이동하는 양은요. 같은 시간 동안 열에 이동하는 양은 왜 달라져요? 왜 처음은 큰데 나중으로 갈수록 작습니까? 도대체 열을 미는 원동력이 뭡니까? 이거죠. 처음에는 열을 이동시키는 원동력이 컸기 때문에 한 번에 열이 막 이동했다가 나중에는 원동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열의 양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납득합니까? 자, 그렇다면 이동하는 열의 양은 뭐가 결정합니까? 이거 고대 구술 면접 문제였어요. 뭘 것 같아요? 온도차. 맞아요. 두 물질의 온도차.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두 물질의 온도 차이가 줄잖아요. 그랬다가 나중에 온도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열이 이동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을 미는 원동력은 두 물질의 온도 차이다. 그래서 온도차가 큰 순간에 열이 많이 이동하고 온도차가 줄어들수록 이동하는 열의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온도 변화 그래프 그릴 때 누구도 이렇게 일정하게 그리지 않습니다. 이거 병신이라고 해요. 맞죠? 열평형이 될 때까지 온도 변화 그래프 그리니 어떤 애가 이렇게 그려? 정신병자야? 이렇게 안 된다고. 그렇죠? 처음에 온도 변화가 급격히 떨어지고 나중에 원만한 이런 모습을 이렇게 그리시는 게 맞다라고요. 맞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밀어내는 열의 양은 두 물질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온도가 같아지는 열평형이 될 때까지만 열이 이동해. 자, 그럼 제가 사담으로 물어볼게요. 열이 이동하는 방법. 열 이동 방법. 세 가지. 전도, 대류, 복사. 고체 상태의 물질에서 서로 충돌에 의해서 열을 이동시키는 걸 전도. 액체나 기체에서 열받은 입자가 직접 올라가고 내려가는 현상. 대류. 매질의 도움 없이 열이 직접 이동하는 거. 복사. 그래서 우주에 있는 태양빛이요. 어떤 물질의 도움도 안 받고 지구에 직접 오잖아요. 그래서 무슨 형태로 오는 거예요? 복사의 형태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태양. 그렇지. 복사 에너지라고 할 때 이 복사가 직접 왔네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래서 열이 이동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열이 이동하더라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열평형이 될 때까지 열이 이동합니다. 그러면 그 열이 이동한 양을 우리가 열량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화학 시간에 중학교 때는 열량을 단위 칼로리 또는 킬로칼로리 쓰는데 이 열량의 원래 이름이 열 에너지고요. 열 에너지의 단위는 뭐니? 줄이어야죠. 그래야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전환해서 열 에너지 됐어 라고 할 때 단위가 같아야 계산하기 편하잖아요. 그러면 1kcal가 몇 줄이니? 알려줘. 그래야 바꾸지. 이거잖아요. 1kcal가 몇 줄이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걸 알아낸 사람이 있어. 과학자가. 1kcal의 열량이 몇 줄의 1과 같은지를 실험한 사람이 있다. 누구게? 그래서 그 사람의 업적을 짜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단위 만들어준 거야. 알겠어? 네. 1kcal의 열량이 몇 줄의 1과 같은지를 그래서 증명해서 측정한 사람의 줄이라서 그 사람의 업적을 따서 단위를 줄로 써준 건데요. 이 줄은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거 물두 문제. 그냥 듣고 버려. 어렵지 않아. 이렇게 물이 들어있거든요. 자,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곳에요. 프로펠러가 달린 막대기를 세워놓고 여기에 이렇게 추 하나를 매달아. 그래서 얘를 툭 하고 치면 얘가 도루룩 굴러 내려가면서 그래서 이 프로펠러 날개를 돌려요. 무슨 에너지가 전환되고 있을까요? 위치 에너지가 프로펠러의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 그럼 프로펠러 날개가 막 돌면서 여기 있는 물이랑 충돌하겠죠? 그럼 충돌하면서 뭐가 발생할까요? 열이 발생해요. 그래서 온도가 10도였다가 온도가 15도 됐어. 온도가 5도 올라갔잖아. 이 물의 양은 100g인데 그랬을 때 이 물이 받은 열량은 얼마야? Q는 C 암탑으로 계산해. 됐어? 그래서 계산했더니 만약에 1000칼로리의 열량이 발생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됐어? 그러면 이 정도의 열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얘가 감소하는 위치 에너지가 얼마야? 그거 계산했겠죠? MGH 계산했겠죠? 그랬더니 이거는 100줄이야 이렇게 됐다면 됐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그렇다면 10칼로리가 1줄과 같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거 아니야. 줄이 이렇게 실험했다고요. 됐죠? 줄은 이렇게 추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 그게 열 에너지로 전환될 때 생긴 열량과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같다라고 놓고 됐어. 단위 환산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열의 일당량이라고 해. 그 열의 일당량이 바로 1kcal는 4200줄이라는 얘기야. 됐어. 1kcal가 바로 4200줄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할 건데 하루에 먹는 음식이 1000칼로리라면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합해서 말도 안 되죠. 너네 권장 칼로리가 얼마야? 하루 동안 얼마 먹어? 라고 권장하잖아. 성장기에 있는 남자들은 하루 동안 2700칼로리를 먹어. 킬로칼로리. 여자들은 2400킬로칼로리 먹어야 돼. 그래야 키 크는데 좋아. 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2000을 먹는다고 치자. 2400을 못 먹겠으니까 2000을 먹는다고 치자. 근데 그 중에서요. 우리가 기초 대사량을 그래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칼로리 그걸 뺀 나머지가 여기 저장된 거잖아. 그럼 우리가 살 이렇게 부르잖아. 됐죠? 그럼 살을 빼려면 내가 먹은 것 이상의 일을 해야죠. 선생님 조금 전에 짜장면 먹었거든요. 짜장면이 몇 칼로리일까요? 응? 어떤 분들은 외우고 다녔는데 저도 몰라요. 1000칼로리 그러면 이거가 살로 안 붙으려면 이걸 다 일을 하는데 써야 된다고 치자. 얼마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계단을 올라가는 일을 한다고 치자. 선생님의 몸무게가 그래서 한 50kg쯤 된다고 치자. 그럼 500N이겠지. 그 500N의 무게가 얼마만큼 올라가야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냐. 이게 내가 올라가야 되는 계단 높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짜장면은 한 2,100m? 2,100m가 필요해요. 근데 한층 높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3m예요. 3m. 표준 높이가 3m. 700층. 얼마? 700층. 700층 올라가야 돼요. 70층짜리 아파트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5번 하면 되겠네요. 선생님은 8층입니다. 8층. 우리 집에. 한 번은 엘리베이터 점검한다고 딱 멈췄는데 저희 강아지랑 산책 가려고 내려왔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딱 엘리베이터가 멈춰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강아지도 약간 비만이 들다가 노화까지 와가지고 8층을 올라갔는데 3번 쉬었다 올라갔어요. 한 3층쯤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느낌이 오더라고요. 우리 강아지도 막 안으라고 난리더라고요. 지 안 올라간다고. 그래서 8층까지 올라갔는데 3번 쉬었다 올라갔거든요. 그러니 보면 70층을 왕복을 한다는 얘기는 짜장면을 안 먹는 게 낫다는 얘기겠죠.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이렇게 절하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얼마 먹었으니까 운동을 얼마 해야 되겠네?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렇죠? 줄이라는 아저씨가 계산할 수 있게 칼로리와 줄 사이의 관계를 실험했고 그 값을 열에 일다면 4,200줄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1kcal가 무려 4,200줄의 일을 할 수 있다. 1칼로리가 4.2줄의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게 환산할 수 있는 내 기준값을 만들어낸 사람이 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요. 열이라는 게 이동하면서 얘도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열로 일하게 만든 게 증기기관차였잖아요. 열기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열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러한 열로 나도 열이 일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열이 얼마만큼 일할 수 있는지 열의 규칙성에 대해서 이제부터 하자. 여기까지 중학교 내용, 이제부터 고등학교 내용. 됐어. 열이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할게. 그게 열 역학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내용이다. 이게 열 역학이다. 오우씨, 젠장. 지금 몇 시게? 아니 지금 막 수업이 시작됐는데? 이제 막 한 글자를 읽어볼까 하고 있는데 시간이 20분밖에 안 남았어요. 미쳤나봐요. 자, 그러면 열역학이라고 하는 고등학교에서 이제 해야 되는 거 열역학이 뭐니? 라고 하면 열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성질. 자, 그 열로 할 수 있는 역학. 자, 열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이걸 설명한 게 열역학인데요. 열역학은 3가지 법칙으로 되는데 첫 번째 법칙이 제0법칙. 제1법칙. 제2법칙. 그래서 열역학은 3가지 법칙이 있는데 이렇게 3가지가 있어. 이런 얘기야. 이 3가지 법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열역학 제1법칙을 가장 먼저 발견했다. 그 다음에 제2법칙을 알아냈고 그 다음에 3번째 제0법칙을 알아냈는데 내용이 되게 허접해. 그래서 제3법칙이라고 하기 좀 그래서 제0법칙 이렇게 얘기한 거야. 되겠어? 열역학 제0법칙이 뭐냐면요. A와 B의 온도가 같대. 신기하지? A와 B의 온도 같아. 근데 B와 C의 온도가 같대. 그럼 이제 얘기해봐. 상관요법. 측정하지 않아도 알아. A와 C의 온도는 반드시 같다. 이거야. 됐죠? A와 B의 온도가 같고 B와 C의 온도가 같다면 A와 C의 온도는 반드시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됐죠? 자, 열역학 제2법칙에 이름 없는데 그냥 제가 붙여드리는 거예요. 열평형을 설명하는 법칙이야. 그래서 그냥 선생님은 머릿속에 열평형 법칙 그냥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 되겠지?
연력학 제1법칙 그렇게 까다롭습니다. 얘가 수능에서 애들 뒤집어요. 이거 나오면 그래서 엄청나게 애들이 힘들어하는 문제야. 약간 킬러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시간이 되게 없어서 기본 개념만 설명할 거예요. 자, 연력학 제1법칙은 선생님이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 에너지 보존 보존되는 열 에너지도 보존되는 거야. 이걸 설명하는 법칙이야. 내용은 조금 이따 할게요. 연력학 제2법칙은 뭐냐면요. 연력학 제2법칙은 열이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 열 이동 법칙을 얘기해. 이것도 뒷부분에서 설명할 건데 개념만 보여드리면 연력학 제2법칙은 열은 항상 고온의 물질에서 저온의 물질 쪽으로만 이동한다. 거꾸로 열이 가는 일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게 연력학 제2법칙이야. 되겠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연력학 법칙이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근데 연력학 제1법칙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되는 거 화학을 아직 선행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지 못했을 것 같아서 그걸 해봐 드리는데요. 기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그래서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정식이 이상기체 방정식이야. 근데 이 이상기체 방정식은 중학교 때 배웠던 보일샤를 법칙을 합해서 만든 거야. 새로운 개념은 아니야.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고체, 액체, 기체 중에 기체 되게 특이해. 왜 특이해? 기체만 쉽게 부피가 변해. 이거예요. 그죠? 기체들은 부피가 쉽게 변해. 그러면 기체의 부피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배웠어. 이게 기체의 부피는 뭐에 따라 변한다? 온도와 압력에 따라 바뀐다. 그거죠? 그 중에서 기체의 부피와 온도 사이의 관계,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의 부피는 뭐해진다? 커진다.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이걸 설명하는 게 샤를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이 날 것들이 맨날 쫓아다녀. 네. 그래서 샤를 법칙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 전에 그렸던 것처럼 기체의 부피와 절대 온도 사이에 됐습니까? 네. 기체의 온도와 기체의 절대 온도와 부피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다? 정비례 관계가 있다. 이거 설명한 게 샤를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부피는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야. 기체의 종류하고 무관해. 이거 설명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샤를 법칙이라는 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절대 온도 분의 부피가 일정한 상수값을 가지고 있어. 이거 설명한 거잖아요. 그쵸? 이게 샤를 법칙이고. 그 다음에 보일 법칙이라고 하는 건 기체의 압력이 기체의 부피를 변화시키는 또 다른 원인인데 압력이 커질수록 부피는 줄어들어. 이거 설명한 거잖아. 됐어? 그래서 압력과 부피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어? 그렇죠. 압력과 부피 사이에는 반비례 관계가 있어. 이거 설명한 거잖아. 그럼 반비례 관계가 있을 때 그래프상에 어떤 점을 잡으면 그때 그 점에 해당되는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에 크기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 같아. 그래서 P1, V1의 값이나 P2, V2의 값이 항상 일정한 또 다른 상수값을 가져.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보일의 법칙은 압력과 부피의 곱이 항상 일정하다라고 하는 이걸 설명한 게 보일 법칙이야. 그럼 선생님, 우리 이제 과학에서 습관적으로 K는 상수값을 대신해서 쓰는 기호인데 그러면 이 상수하고 이 상수가 똑같은 상수예요? 이게 3이면 이것도 3이에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이 상수도 일정하고 이 상수도 일정한데 둘은 같지 않아? 같지 않아. 그러면 이거와 이거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상수는 존재하지 않아?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에도 쓸 수 있고 여기에도 쓸 수 있는 특별한 상수를 구해주세요. 그걸 우리가 기체상수라고 해요. 그 특별한 상수를 알고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구해주세요. 그래서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특별한 상수를 구하고 싶은데
보일의 법칙이라는 건 압력과 부피의 곱은 일정하다는 거고요. 이씨. 압력과 부피의 곱은 일정하고 그 다음에 차일의 법칙은 온도와 부피 사이에는 비례 관계가 있어. 그래서 이 둘을 만족하는 특별한 상수를 구하고 싶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걸 구할 건데 그 중에서 모든 기체들이 있는 표준 상태를 만들어 보자. 스탠다드한 압력과 온도, 표준 온도와 압력을 만들어 보자. 자, 그래서 화학 시간에 쓰는 표준 온도는 0도씨 1기압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기체 한 덩어리를 무슨 말로 1몰기에. 그래서 기체 1몰기에라고 하는 양을 넣었을 때 이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가 얼마야? 22.4L를 차지해. 우리 이거 알잖아요. 이게 표준 상태잖아요. 그걸 STP 조건. 그래서 STP 미쳤나봐. STP 조건 이렇게 쓴단 말이죠. 됐죠? 이 조건에서의 이 아이들이 갖는 기체 상수와 그래서 이것들이 변했을 때 기체 상수가 어떤 관계를 가져?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 특별한 조건일 때 기체 상수 먼저 구해보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온도 집어넣어야 되는데 얘는 섭씨 온도, 얘는 무슨 온도? 절대 온도는 돼. 그러면 0도씨니까 얼마? 그렇죠. 274K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압력은 1기압인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1기압이라고 하는 1ATM은 1기압을 1ATM 이렇게 쓰죠. 1기압은 얼마예요? 1013 헥토파스칼. 알아? 자, 우리요. 킬로미터 할 때 킬로면 0 몇 개 대신에 붙는 거니? 3개. 0 3개. 됐어. 네, 대신에 붙는 거잖아요. 헥토는 0 몇 개 대신에 붙는 걸까? 초사대 배웠다 이 새끼들아. 초사대. 헥트 R을 할 때 헥트 공 2개 대신에 붙어. 이게 공 2개 대신에 붙는 거야. 되겠어? 자, 그래서 얘는 공 2개를 붙이면 101300 파스칼이야. 파스칼은 뭐야? 과학자 이름인데 단위가 복잡해서 파스칼을 바꾼 것 뿐이잖아. 원래 단위가 뭔데? 라고 하면 압력의 원래 단위는요.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니까 이거 뭡니까? 뉴턴 per 제곱미터. 이거 대신에 붙은 거야. 되겠어?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압력에 101300 그래서 뉴턴 퍼 미터 제곱 이렇게 넣어야죠. 이렇게 넣으셔야죠. 됐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바꿔서 넣냐면 물리 계산을 MKS 표준 단위로 하기 때문이야. 그러면 부피도요 표준 단위로 계산해야 되는데 미터는 표준 단위가 아니야. 부피의 표준 단위는 뭐야? 세제곱미터야.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1세제곱미터는 얼마? 1000m예요, 1000m. 아시죠? 네. 자, 그러니까 22.4리터는 얼마냐면 사실은 얘는 22.4리터는 1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미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네, 뭐 이런 느낌. 자, 이런 느낌으로 해서 기체 상수를 구하면 자, R값이 0.08이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한 거야. 그치? 그래서 기체 상수라고 하는 R값을 구해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거는 기체가 1몰일 때 차지하는 부피가 22.4L이기 때문에 그 값이 나와. 그럼 2몰이면 0도씨 1기압인데 2몰이면 부피가 2배 커지잖아요. 2몰이면 기체가 2배 커지니까 부피가 2배 커지니까 기체 상수도 2배 커져야죠. 3몰이면 부피가 3배 커지니까 기체 상수도 몇 배 커지는데? 3배 커지죠. N몰이면 N배 커지죠. 그래서 네. 그래서 내가 NR. 그래서 1몰일 땐 1, 2몰일 땐 2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알겠어?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나니까 나 이 기체상수 값 대충 알겠고. 그래서 자, 근데 분수식 싫어. 그래서 어떻게 써? P 보이는 nRT. 그래서 얘가 이제 이항에서 분수 어디서 만들어낸 거죠. 이게 이상기체 방정식이라는 겁니다. 됐죠? 이게 이상기체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연력학을 할 때 얘를 우리가 쓸 겁니다. 연력학을 할 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표준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자, 뭐가 있냐면 연력학을 설명할 때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열기관이에요. 증기관. 자, 이렇게요.
피스톤에 기체들이 들어있다고 치자. 기체들이 M물기가 들어있어. 이 M물기가 들어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막 가열을 해서 자 열이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동한 열의 양 됐죠? 여기서 여기로 이동한 열의 양을 열량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가열해서 열량을 100만큼 줬다고 치자. 100줄 이렇게 줬어. 열을 줬어.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 열의 양이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열이 100만큼 들어왔어. 그런 뜻이야. 100만큼 들어오면 그 에너지를 받으면 받은 만큼 뭐 해야죠? 에너지를 부려야 되니까. 되겠어? 기체들이 에너지를 받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처음에 기체들이 열받아서 뜨거워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니? 뜨거워진 기체는 운동 속도가 활발해지니까 다시 말해 열 에너지의 일부분이 뭐가 된 거야? 기체의 운동 에너지가 된 거야. 알겠어? 그 기체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는 운동 에너지라고 안 부르고요. U라고 쓰고 이걸 내부 에너지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열받은 것 중에 일부가 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지. 됐어? 자, 그러면 열받은 거는 100인데 그 중에서 기체의 운동 에너지인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데 얼마 썼어? 60밖에 못 썼어요. 우와, 그러면 에너지 사실 없어졌어요. 그런 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됐어? 그러면 이 40은 어디 갈게요? 라고 하면 기체들의 운동이 활발해져. 그러면 기체들의 운동이 활발해지면 이렇게 움직이던 새끼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야. 여기 벽을. 그러면 이 피스톤 벽이 어떻게 될까요? 세게 와서 부딪히니까 이게 훅 밀려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체 입장에서 보면 기체가 여기에 뭐를 가해서 압력을 가해서 힘을 가해서 그렇죠? 압력이라는 힘을 가해서 S만큼 운동시켰네. 그러면 기체는 뭐 한 겁니까? 피스톤을 미는 일한 겁니다. 맞아요. 이런 거죠. 자, 그랬으니 이 기체는 일도 했네? 그 얘기예요. 그러니 기체들은요, 열을 받으면 그 중에 일부는 기체의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킬 때 쓰고 일부는 일하는 데 쓰더라. 근데 그 두 개의 양이 외부에서 받은 열량과 크기가 반드시 같아야 된다. 예외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알겠어? 그래서 외부에서 받은 열의 양과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 그 다음에 하늘의 양은 무조건 일치해야 된다. 이게 연력학 제1법칙이야. 알겠어? 그러면 이게 연력학 제1법칙인데 이때 이제 내용을 알았어요. Q는 델타 U 플러스 W. 기체가 받은 열량은 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일을 하는 거구나. 이걸 합방값은 무조건 같아야 되는 거구나. 되겠니?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기체들이 외부에서 열을 받았을 때요. 네. 내부 에너지가 얼마만큼 증가했어요? 라고 하는 거 기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값을 찾으시면 되는데 기체의 운동 에너지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이거죠. 기체의 운동 에너지라고 하면 기체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KT로 쓴다 그랬고요. 운동 에너지 변화량만큼의 온도 변화량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2분의 3 그래서 K 델타 T로 계산하면 돼. 그러니 나는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정확한 값이 아니고요. 자, 변화한 양을 대충 비율로 보고 싶으면 어차피 2분의 3 K를 변하지 않잖아. 그러니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어, 감소했어 이거 볼 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운동 에너지는 얘는 인정하니까 온도 변화량을 보면 된다. 온도가 올라가면 내부 에너지 증가, 온도가 감소하면 내부 에너지 감소, 온도가 일정하면 내부 에너지 변화 없어. 이렇게 판단하면 되거든요. 됐죠? 근데 선생님 온도 그래프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이 파트는 싸그리 넘겨보시면 어떠냐면요. 그래프를 주는데 무조건 압력과 부피 그래프밖에 안 줘. 그래서 얘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대.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D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변해가는 와중에 온도를 안 줬잖아요.
그러면 온도 변화량을 모르면 어떻게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모르잖아요. 이거 어떻게 판단해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안에서 T, V는 뭐니? NR, T야. 맞지? 그러니까 이 안을 아무리 가열을 하더라도 꼬매가 열이 건너가는 동안에는 입자 변하지 않고 상수 변하지 않아. 이 값이 일정하다. 그러니 됐어. 네. 압력 부피 곱한 값이 변했다면 그 원인은 누구 때문이야? 온도가 변했기 때문이거든. 예. 그래서요. 실제로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온도 변화량과 비례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여기에 압력 1, 여기 압력 2, 부피 1, 부피 2 뭐 이런 식으로 할 건데 A점은요.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1이에요. B는요.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2고요. C는요. 4고요. D는요. 얼마냐면 2예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A에서 B로 가면서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커졌네. 온도 증가했다는 얘기야. 내부 에너지 증가했네. 이렇게 가야 돼. 그렇죠? B에서 C로 가면서요.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증가했네. 그러니까 온도가 증가했네.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얘기네. 이렇게 가겠다는 거죠. 네. 이렇게 갑니다. C에서 D로 가는 동안에요. 온도 압력 곱한 값이 4에서 2로 온도 압력 곱한 값이 줄었네. 그러면 온도 컸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 줄었네. 알겠어? 이렇게 판단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온도와 압력의 변화량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생겼는지 예측할 수 있어서요. 앞으로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온도 변화량으로, 온도 변화량은 압력 부피 곱의 변화량으로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라고 하면 일을 했다면 피스톤 뚜껑이 밀려 나왔다는 거잖아요. 자, 거꾸로 피스톤 뚜껑이 밀려 나오는 걸 우리가 일했다라고 한다면 거꾸로 피스톤 뚜껑이 밀려 들어가면 우린 이거 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되겠어? 습관적인 언어 뜻이야. 그랬을 때요. 일을 했는지 받았는지의 그런 기준은 뭡니까? 부피 변화량이죠. 피스톤 내부의 부피 변화량. 됐어? 네. 그래서 보시면 A에서 B로 갈 때는 부피 변했니? 안 변했어. 부피가 그대로 1이야. 그러니까 얘는 한 일이 없어요. 됐어? 근데 B에서 C로 갈 때는 부피가 증가했잖아? 1이었다가 2로. 그러면 얘는 일을 했어요. 됐죠? 자, C에서 D로 갈 때는 부피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잖아? 그러면 얘는 일을 하지도 받지도 않았네? 이렇게 가는 거고요. D에서 A로 갈 때는 부피가 뭐였니? 감소했잖아? 그러면 이건 일을 받았어? 이렇게 표현할 거라고요. 됐죠? 그래서 일의 양은 부피 변화에 비례한다. 알겠어? 부피 변화라고 보는 거다. 기체의 부피가 늘었는지 줄었는지만 보면 된다. 알겠지?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은 숙제가 없습니다. 문제를 수업을 다 못해서 오늘은 됐죠? 네, 1과 에너지의 오답만 다시 한번 풀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